펑! 리튬 배터리가 폭발했습니다. 2025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세계 최대 기술 박람회 무대였죠. 수백 개의 카메라가 그 순간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놓인 배터리는 조용했습니다. 똑같은 불꽃 앞에서요. 10초가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20초, 30초가 흘렀습니다. 여전히 고요했죠. 전 세계 전문가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한국연구원이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바나듐 배터리입니다. 한국이 만들었습니다. 그의 손엔 10년의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엔 포기하지 않은 수천 개의 밤이 담겨 있었죠. 2023년 12월 중국이 흑연 수출을 막았을 때 세상은 절규했습니다. 배터리 시대가 끝났다. 리튬도 없고 흑연도 없던 나라. 자원 하나 없던 대한민국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불가능을 자원으로 삼았죠. 10년을 버텼습니다. 세상이 비웃어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2025년 1월 한국이 세계 앞에 섰습니다. 불타지 않는 미래를 들고요. 이제 전 세계가 묻습니다. 자원도 없던 한국이 어떻게 세상을 뒤집었습니까?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공장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세계 대륙 동시에요. 디트로이트의 전기차 공장 12곳이 멈췄습니다. 도쿄의 드론 제조 라인 8곳이 정지했죠. 베를린의 ESS 설비는 전부 얼어붙었습니다. 2023년 12월 4일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벌인 겁니까? 중국이었습니다. 흑연 수출 통제 발표 하나로요. 세상이 이렇게 약했습니까? 저는 존 밀러입니다. 20년간 세계 에너지 안보를 분석해온 전문가죠. 미 공군 에너지 전략실 선임 자문이었고 MIT 박사 출신입니다. 저는 절대 틀리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모든 확신이 무너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중국 상무부의 공식 발표였죠. 흑연 수출에 허가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 문장이 세계를 멈췄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흑연은 리튬 배터리의 핵심 소재였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70%를 장악하고 있었죠. 그들이 수출을 막으면 배터리 산업 전체가 무너집니다. 제 앞에 놓인 모니터가 미친 듯이 깜빡였습니다. 긴급회의 요청이 쏟아졌죠. 워싱턴, 브뤼셀, 도쿄에서 동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밀러, 대책이 뭡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에너지 시장을 분석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예측 모델도 작동하지 않았죠. 회의실이 열렸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였죠. 국방부 인사들도 있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한 장군이 물었습니다. 우리 드론 부대는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담당자가 대답했죠. 배터리 재고로는 6개월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6개월 뒤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의 전기차 업체들이 비명을 질렀죠. 프랑스의 에너지 저장 시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일본은 더 심각했어요. 그들은 중국 의존도가 85%였습니다. 한 일본 관료가 말했죠.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뒤졌습니다. 대안을 찾아야 했죠. 리튬 외에 뭐가 있습니까? 나트륨 배터리. 효율이 떨어집니다. 고체 배터리. 상용화까지 10년은 걸려요. 수소. 인프라가 없습니다. 모든 옵션이 막혀 있었습니다. 기술 시대가 이렇게 취약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았죠. 창밖으로 워싱턴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불빛들도 언젠가 꺼지는 걸까요? 배터리가 없으면 전기차가 멈춥니다. 드론이 떨어지죠. 재생에너지 저장도 불가능해집니다. 문명이 후퇴하는 겁니까? 저는 책상 위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긴급 대책 회의록이었죠. 각국 전문가들의 의견이 빼곡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같은 결론이었어요. 리튬 외엔 대안이 없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20년간 쌓은 지식이 무용지물이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눈에 띄는 문장 하나가 있었죠.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K 바나듐 배터리, 한국.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K 바나듐이 뭡니까? 한국이요? 그 작은 나라가 왜 여기 나옵니까? 손가락이 그 문장 위에 머물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 아닙니까? 리튬도 없고 흑연도 없죠. 그런데 배터리 대안을 개발했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분명 과장이겠죠. 하지만 그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K 바나듐. 낯선 단어였어요. 저는 모니터를 켰습니다. 검색창에 그 단어를 쳤죠. 결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몇몇 학술 논문만 나왔어요. 한국의 작은 스타트업 이름도 보였습니다. 스탠다드 에너지라는 회사였죠. 저는 그날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그 이름이 계속 맴돌았어요. K 바나듐. 설마 진짜일까요? 한국이 리튬을 대체할 기술을 만들었다는 겁니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필요했죠. 세상이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왔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K 바나듐 확인 필요. 그게 제 운명을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2024년 3월 5일 제 이메일함에 보고서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PV 매거진 기사였죠.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스타트업 바나듐 이온 배터리 2만 회 충전에서 1% 열화. 저는 커피를 뱉을 뻔했습니다. 2만 회라고요? 1% 열화요? 손이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파일을 열었죠. 스탠다드 에너지라는 회사였습니다. 3개월 전 제가 메모했던 그 이름이었어요. K 바나듐이 실체가 있었습니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데이터표가 나타났죠. 충전 사이클 그래프가 보였습니다. 완벽한 평행선이었어요. 리튬 배터리는 어떻습니까? 500회면 성능이 떨어집니다. 1000회면 교체해야 하죠. 그런데 2만 회라니요? 20배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그래프를 확대했습니다. 열화 곡선을 봤죠. 리튬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바나듐은 거의 수평이었어요. 온도 프로파일도 확인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효율 데이터도 봤죠. 이상 없었어요. 뭡니까 이게? 조작입니까? 저는 논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실험 방법론을 뜯어봤죠. 표본 크기, 측정 장비, 환경 조건까지 전부 확인했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저는 20년간 수천 개의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조작된 데이터는 금방 티가 나죠. 그런데 이건 달랐습니다. 펜을 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죠. 워싱턴의 하늘이 흐렸습니다. 제 머릿속도 흐렸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리튬 시대가 끝나는 겁니까? 한국이 그걸 해냈다는 겁니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미 에너지부 기술검증팀에 전화했죠. 이 데이터 확인 가능합니까?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이미 요청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원본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어요. 직접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직접이요? 한국에 가라는 겁니까? 저는 망설였습니다. 20년간 현장을 다녔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뭔가 불안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제 모든 이론이 무너집니다. 가짜라면 시간 낭비죠. 그런데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뭘 만든 겁니까? 이틀 뒤 답장이 왔습니다. 스탠다드 에너지였죠. 2025년 1월 CES에서 실물 시연하겠습니다. 직접 오십시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CES요? 라스베이거스 전시회 말입니까? 그들이 거기 나온다고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맴돌았습니다. 답장을 써야 했죠. 그런데 뭐라고 씁니까? 가겠습니다라고요? 저는 회의적인 사람입니다. 숫자로 판단하죠. 그런데 이번엔 본능이 반응했습니다.
가야 한다고요. 메일을 보냈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단 3단어였어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뛰었죠. 이상했습니다. 저는 감정적인 사람이 아닌데요. 그날 밤 데이터를 다시 봤습니다. 그래프가 계속 머릿속에 남았어요. 완벽한 평행선이었습니다. 리튬은 곡선을 그렸죠. 떨어지고 무너지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바나듐은 달랐어요. 꿋꿋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 불빛들이 한국 기술로 켜지는 날이 올까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가슴 한켠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라스베이거스까지였죠. 2025년 1월 10일 출발이었습니다. 아직 9개월이나 남았어요. 그런데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K 바나듐 직접 확인. 동료가 물었습니다. 밀러, 한국 기술 믿습니까? 저는 대답했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가 웃었어요. 당신이 이렇게 불확실한 건 처음 보네요. 맞습니다. 저도 처음이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3개월 전 적었던 메모가 있었죠. K 바나듐 확인 필요. 그 아래 새로운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2025년 1월 진실을 본다. 모니터를 껐습니다. 하지만 그래프는 꺼지지 않았어요. 눈을 감아도 보였습니다. 완벽한 평행선이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진짜입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9개월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기다림이 이렇게 힘든 줄은요. 2025년 1월 10일 라스베이거스였습니다. CES 전시장에 도착했죠. 수천 개의 부스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번쩍였어요.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 하나만 찾고 있었죠. 스탠다드 에너지 부스였습니다. 찾았습니다. 구석진 곳이었어요. 대형 부스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시선이 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20명쯤 됐을까요?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부스에 들어갔습니다. 실험 장비가 보였죠. 2개의 배터리 셀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왼쪽은 리튬이었어요. 오른쪽이 바나듐이었죠. 젊은 한국 연구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곧 시작하겠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9개월을 기다렸죠. 이제 진실을 보는 겁니까?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냉정해야 했어요. 분석가의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연구원이 토치를 들었습니다. 먼저 리튬입니다. 불꽃이 셀에 닿았죠. 2초가 지났습니다. 펑. 폭발했습니다. 불길이 치솟았어요. 사람들이 뒤로 물러났죠. 연구원은 침착했습니다. 소화기로 껐어요. 이제 바나듐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토치가 다시 켜졌죠. 불꽃이 바나듐 셀에 닿았습니다. 1초, 2초, 3초가 지났어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10초가 지났죠.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주변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 숨을 들이켰어요. 저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새를 뚫어지게 봤죠. 연기도 없었습니다. 불꽃도 없었어요.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조용히요. 연구원이 토치를 껐습니다. 보셨습니까? 바나듐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은 충전 속도입니다. 모니터가 켜졌어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배터리 충전량이 0%였죠. 5분 안에 90%까지 충전하겠습니다. 뭐라고요? 5분에 90%요? 리튬은 어떻습니까? 급속 충전에도 30분은 걸립니다. 배터리 수명도 줄어들죠. 그런데 5분이라고요? 말이 됩니까? 스위치가 켜졌습니다. 그래프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아니, 천천히가 아니었죠.
빨랐습니다. 1분에 10%씩 올랐어요. 2분 20%였습니다. 3분 30%였죠.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래프가 수직으로 상승했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흔들림도 없었죠. 4분 70%를 넘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5분이 됐습니다. 그래프가 90%를 찍었어요. 정확히요. 1초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숫자를 확인했죠. 90.2%였습니다. 온도는 어떻습니까? 35도였어요. 정상 범위였습니다. 주변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이게 진짜입니까? 누군가 외쳤어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진짜입니까? 연구원을 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담담함이었죠. 그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10년 동안 이 순간만 기다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봤습니다. 기름때가 묻어 있었어요. 굳은 살도 보였죠. 이건 실험실에서만 산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10년이라고 했습니까? 10년 동안 이것만 했다는 겁니까? 다른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나이가 더 많았어요. 40대 중반쯤 보였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수명은 얼마나 됩니까? 그가 대답했죠. 2만 회 이상입니다. 실험실 데이터로는 20년 넘게 쓸 수 있습니다. 20년이요? 리튬은 5년이면 교체합니다. 4배입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믿기 어렵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안 믿었습니다. 부스를 나왔습니다. 복도에 섰죠.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움직이지 못했어요. 다리가 굳었습니다. 방금 뭘 본 겁니까?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꺼냈죠. 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뭘 써야 합니까? 20년간 배운 이론이 무너졌습니다. 리튬이 최선이라고 믿었어요. 대안은 없다고 확신했죠. 그런데 틀렸습니까?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코리어, 나트 이머테이션, 벗 이너베이션. 한국은 모방이 아니라 혁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따라하지 않았어요. 새로 만들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이상했어요. 저는 냉정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이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었죠. 그들은 자원이 없었습니다. 리튬도 없고 흑연도 없었어요. 그래서 불가능을 자원으로 삼았습니다. 10년을 버텼죠. 세상이 비웃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자원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걸요. 의지에서 나옵니다. CES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들끓었어요. 언론이 폭발했죠. 로이터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기적인가 마케팅인가? 뉴욕타임스도 보도했어요. 바나듐 배터리 검증 필요하다. 찬사와 의심이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 앉았죠. 이메일이 수백 통 왔어요. 대부분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밀러, 이거 진짜입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시연은 봤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입니까? 미 에너지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국장이었죠. 밀러, 공식 검증단을 꾸립니다. 당신이 책임자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제가요? 그가 말했어요. 당신이 현장을 봤잖습니까? 가장 적임자요. 검증이요? 한국 기술을 검증하라는 겁니까? 무거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신뢰가 걸린 문제였죠.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은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성공하면요? 세상이 바뀌죠. 2025년 3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이었어요. 처음 와본 나라였습니다. 공항이 깨끗했죠. 사람들이 빨리 움직였습니다. 효율적이었어요. 과학기술연합 연구센터로 갔습니다. 강남이라는 곳이었죠.
건물이 현대적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검증단이 모여 있었어요. 미국에서 3명, 독일에서 2명, 일본에서 2명이 왔습니다. 모두 전문가들이었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한국 측 연구원들이 들어왔습니다. 10명쯤 됐어요. CES에서 봤던 얼굴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개를 숙였죠. 환영합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프로젝트명이 발표됐습니다. 트루스 테스트. 진실 시험이라는 뜻이었죠. 독일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데이터를 검증할 겁니다. 일본 연구원도 거들었어요.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한국 측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모든 걸 공개하겠습니다. 숨길 게 없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까? 실험실로 이동했습니다. 지하 3층이었어요. 온도가 일정했습니다. 습도도 조절되고 있었죠. 배터리 셀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20개가 넘었어요. 모니터가 벽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첫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충전 테스트였죠. 바나듐 셀에 전류가 흘렀습니다. 그래프가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갔죠.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순조로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B. 온도 센서였죠. 온도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40도, 45도, 50도로요. 한국 연구원이 다가갔습니다.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전해질 공급 밸브에 문제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침착했죠. 독일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중단합니까? 일본 연구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한국 측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시만요. 조정 가능합니다. 조정이요? 지금 온도가 55도입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그들의 표정을 봤죠.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연구원이 장비를 들었습니다. 밸브로 다가갔죠. 손이 빨랐습니다. 정확했어요. 돌리고 확인하고 다시 돌렸습니다. 30초가 걸렸습니다. 경고음이 멈췄습니다.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54도, 50도, 45도로요. 그래프도 안정됐습니다. 다시 평행선을 그렸죠.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데이터가 정상이었죠. 충전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5분이 됐습니다. 90%를 찍었어요. CES에서 본 것과 똑같았습니다. 오차가 없었죠. 온도는 38도였습니다. 정상 범위였어요. 독일 엔지니어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계속합니다. 일본 연구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자들의 카메라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저는 한국 연구원을 봤습니다. 땀이 흘렀어요. 그런데 웃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죠.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상 범위입니다. 예상 범위요? 저 긴박한 상황이 예상됐다는 겁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밸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요. 그래서 대응이 빨랐습니까? 실험이 끝났습니다. 첫날 일정이 마무리됐죠.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검증단이 모였어요. 독일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위기 대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 연구원도 동의했어요. 준비가 철저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트에 한 줄만 적었죠. 기술은 흔들렸지만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불빛처럼 그들도 꺼지지 않는군요.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2차 실험이었죠. 본격적인 내구성 테스트였습니다. 배터리를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고온, 고압, 급속 충방전을 반복합니다.
버틸 수 있습니까? 실험실에 다시 모였습니다. 긴장감이 어제보다 높았어요. 검증단 표정이 굳어 있었죠. 한국 연구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이 진짜 고비였어요. 배터리 셀이 장착됐습니다. 전류가 흘렀죠. 압력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기압, 2기압, 3기압으로요. 온도도 상승했어요. 45도, 50도, 55도였습니다. 모니터를 지켜봤습니다. 그래프가 안정적이었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순조로웠죠.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쉭. 공기 빠지는 소리였어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삐, 삐, 삐. 압력 게이지가 급등했습니다. 4기압, 5기압으로 올라갔어요. 위험 수치였죠. 모니터가 빨갛게 변했습니다. 시스템이 자동 차단됐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끝입니까? 실패입니까? 독일 엔지니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압력 제어 실패입니다. 일본 연구원도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한 젊은 연구원이 일어섰어요. 20대 후반쯤 보였습니다. 다시 시도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단호했죠. 독일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안전합니까? 연구원이 대답했어요. 전해질 밸브 교체하면 됩니다. 10분이면 가능합니다. 저는 글을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공구함을 열었습니다. 밸브를 꺼냈죠. 장비로 다가갔습니다. 손이 빨랐어요. 정확했습니다. 풀고 교체하고 조였습니다. 땀이 흘렀어요. 그런데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7분이 지났습니다. 작업이 끝났어요. 재가동 준비 완료입니다. 검증단을 받죠. 계속하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니다. 스위치가 켜졌습니다. 전류가 다시 흘렀어요. 압력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기압, 2기압이었죠.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3기압을 넘었어요. 안정적이었습니까? 모니터를 봤습니다. 그래프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흔들림 없이요. 4기압에 도달했습니다. 경고음이 없었어요. 온도는 어떻습니까? 52도였습니다. 정상 범위였죠. 5분이 지났습니다. 압력이 안정됐어요. 3.8기압에서 평행선을 그렸습니다. 온도도 50도로 내려갔죠. 그래프가 아름다웠습니다. 완벽한 직선이었어요. 독일 엔지니어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일본 연구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젊은 연구원을 봤습니다. 땀을 닦고 있었어요. 표정이 담담했습니다. 승리의 미소가 아니었죠.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얼굴이었습니다.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가 대답했어요. 실패는 공포가 아닙니다. 경험입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경험이라고요? 실험이 계속됐습니다. 6시간 동안 충방전을 반복했어요. 100회를 넘겼습니다. 그래프는 흔들리지 않았죠. 오히려 효율이 올라갔습니다. 첫 시작보다 0.3% 높았어요. 검증단이 모였습니다. 독일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데이터가 이상 없습니다. 일본 연구원도 동의했어요.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기계는 멈췄지만 인간은 움직였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그날 저는 배웠습니다. 기술은 기계가 아니라는 걸요.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모든 실험이 끝났어요. 데이터가 쌓였죠. 검증단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최종 결과를 정리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본 게 진실입니까? 독일 엔지니어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열화율 테스트 이상 없음. 일본 연구원이 이어갔어요. 안전성 테스트 기준 통과. 미국 팀원도 고개를 끄덕였죠. 충전 효율 검증 완료.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모든 항목이 통과였습니까? 정말로요? 20년간 이런 결과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완벽한 데이터였어요. 흠잡을 데가 없었죠. 회의가 길어졌습니다. 3시간 동안 데이터를 검토했어요. 모든 수치를 재확인했습니다. 누군가 이의를 제기할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침묵만 흘렀죠. 독일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모두가 저를 봤어요. 책임자였으니까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한 줄이 세상을 바꿉니까? 노트에 적었습니다. 검증 완료. 모든 데이터 이상 없음. 서명을 했죠. 존 밀러라고요. 펜을 놓았습니다. 끝났어요. 2025년 3월 18일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서울 프레스센터였죠. 카메라가 수십 대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가득 찼어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죠. 심장이 뛰었습니다. 말을 시작했어요. 국제검증위원회의 최종 결과를 발표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단호했죠. 한국 스탠다드 에너지의 바나듐 이온 배터리 모든 안전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열화율 테스트, 내구성 테스트, 안전성 테스트 전 항목 적합 판정입니다. 숨을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공식 인증합니다. K 바나듐, 세계 최초의 비폭발성 장주기 배터리입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점점 커졌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한국 연구원들이 서 있었어요.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울지 않았어요. 소리 지르지도 않았죠. 조용히 서로를 안았습니다. 담담했어요. 한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이건 한 세대의 노력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떨리지 않았죠.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라고요? 끝이 아닙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그들에게 이건 승리가 아니었어요. 출발선이었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서울의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죠. 그런데 상쾌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녔죠.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달라 보였어요. 저 도시가 만든 겁니다. 리튬의 대안을요. 자원 없는 나라가 기술을 만들었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습니다. 어떻게 그랬습니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였어요. 밀러 수고했습니다. 보고서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보고서요? 뭐라고 쓸까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일주일간 적은 메모들이 있었어요. 기술은 흔들렸지만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기계는 멈췄지만 인간은 움직였다. 한 줄 한 줄이 무거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나는 과학자로서 인정한다. 한국은 더 이상 배우는 나라가 아니다. 세상을 가르치는 나라다. 펜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게요. 리튬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넓었어요. 밤이 됐습니다. 호텔 창문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강남대교의 조명이 흘렀죠. 남산타워가 빛났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불빛처럼 한국도 꺼지지 않는군요. 자원이 없어도 세상이 비웃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년을 버텼죠. 그리고 증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를 봤습니다. 로이터가 보도했어요. 한국 플로우 배터리 모든 테스트 통과. 블룸버그도 썼습니다. K 바나듐 리튬 시대 종말 예고. 전 세계가 주목했죠. 댓글을 읽었습니다. 한국이 해냈다. 이제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뀐다. 자원 없는 나라의 승리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승리였습니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비행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게이트 앞에 섰죠.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울이 보였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연구원들에게요? 이 나라에게요? 저 자신에게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고 싶었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자리에 앉았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멀어졌어요. 그런데 마음속엔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그 담담한 확신이, 꺼지지 않는 의지가요.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리튬의 시대가 끝났고 의지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걸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었어요. 검증 결과가 공식 발표된 뒤 언론이 폭발했죠. 로이터, 블룸버그, 파이낸셜 타임스가 연일 보도했습니다. 한국 에너지 패러다임 바꾼다. 제 이메일함이 넘쳤습니다. 유럽 기업들이 문의했어요. 기술 협력 가능합니까? 독일 자동차 업체도 연락했죠. 공동 연구 논의하고 싶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MOU 제안이 쏟아졌어요. 미국 에너지부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K 바나듐, 리튬 대체제로 현실적 가능성 확인. 공식 문서였죠. 정부가 인정한 겁니다. 한국 기술을요. 2025년 5월 국제에너지 포럼이 열렸습니다. 제네바였어요. 각국 전문가들이 모였죠. 저도 초청받았습니다. 강연 요청이었어요. 주제는 한국 바나듐 배터리의 검증 과정이었습니다. 단상에 올랐습니다. 청중이 300명은 됐어요. 각국 장관들도 있었습니다. 긴장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말할 게 명확했으니까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연구소에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시작했죠. 그곳에서 기술이 아닌 인간을 봤습니다. 청중이 집중했어요.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연구소에서 인간이 기술을 이기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어요. 압력 밸브가 고장났을 때 연구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분 만에 수리했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실패를 경험으로 삼았습니다.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원이 없었습니다. 리튬도 흑연도 없었죠. 그래서 지식을 만들었습니다. 10년 동안요. 잠시 멈췄습니다. 청중을 봤죠. 저는 20년간 에너지 시장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배웠어요. 에너지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는 걸요. 마지막 문장을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신뢰를 얻었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박수가 터졌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죠. 그게 더 무거웠습니다. 한 독일 장관이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박수를 쳤어요. 1명, 2명, 10명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전체가 일어섰죠. 기립박수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어요. 일주일 뒤 서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스탠다드 에너지였죠.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차세대 ESS입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 벽에 사진을 걸었습니다. 서울 연구소에서 찍은 거예요. 한국 연구원들이 서 있었죠. 웃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담담한 표정으로요. 저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저들이 세상을 바꿨다고요. 조용히, 묵묵히, 확실하게요.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한 문장을 추가했어요. 기술의 중심이 조용히 동쪽으로 움직였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맑았어요. 그런데 제 시선은 태평양 너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을 향해서요. 그곳에선 지금도 불이 꺼지지 않고 있을 겁니다. 연구실의 불빛이, 연구원들의 눈빛이, 그리고 그 나라의 의지가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다시 공부해야 한다고요. 2025년 하반기였습니다.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바나듐 배터리 기술이 해외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중동에서 먼저 연락이 왔죠. 파일럿 프로젝트 검토하고 싶습니다. 사우디였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어요. 독일 에너지 기업이 실증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프랑스도 관심을 보였죠. 남미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태양광 저장에 적용 가능합니까? 저는 보고서를 정리하며 느꼈습니다. 이건 시작이라고요.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였습니다. 리튬의 시대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세계가 대안을 찾기 시작했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에너지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문제였어요. 한국은 그 신뢰를 얻었습니다. 어떻게요? 10년을 버텼죠. 검증을 통과했습니다. 실패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몇 달 전 적었던 문장이 있었죠. 한국은 더 이상 배우는 나라가 아니다. 세상을 가르치는 나라다. 지금도 그렇게 믿습니까? 네, 더 확신합니다. 2025년 9월 또 다른 포럼에 초청받았습니다. 워싱턴이었어요. 에너지 안보 콘퍼런스였죠.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포스트 리튬 시대였어요. 단상에 올랐습니다. 청중을 봤죠. 미 에너지부 장관도 있었습니다. 국방부 인사들도 보였어요. 저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연구자들에게서 불타지 않는 기술보다 강한 믿음을 받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들은 자원 대신 의지를 선택했습니다. 10년 동안요. 청중이 집중했습니다. 리튬은 폭발했지만 바나듐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잠시 멈췄죠. 20년 수명은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신념이었어요. 마지막 문장을 말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한국의 에너지는 불타지 않습니다. 대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죠. 내려왔습니다. 박수가 없었어요. 정적만 흘렀습니다. 그게 더 깊었죠. 한 달 뒤 서울에서 소식이 들렸습니다. 스탠다드 에너지가 새 연구센터를 열었다고요. 벽면에 슬로건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We build the energy that DOESNT burn. 불타지 않는 에너지를 만든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답다고요. 과장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선언했죠. 우린 계속한다고요. 제 사무실에 또 다른 사진을 걸었습니다. 서울 야경이었어요. 남산타워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강이 반짝였죠.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 속에 강함이 있었어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밀러, 한국이 정말 해낼까요? 리튬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아요. 밤이 됐습니다. 워싱턴의 불빛을 봤어요. 제 시선은 여전히 태평양 너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이 거기 있었죠. 그 도시가, 그 나라가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노트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리튬의 불꽃은 사라졌지만 한국의 빛은 꺼지지 않는다. 펜을 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죠.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감사합니다, 한국. 세상에 희망을 보여줘서요. 20년간 저는 수치로 세상을 봤습니다. 데이터로 판단했죠. 그런데 한국에서 배웠어요. 숫자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의지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분석가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믿음을 본 목격자죠. 그들은 자원이 아닌 신뢰로, 불꽃이 아닌 빛으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기술은 진화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압니다. 한국의 에너지는 불타지 않는다는 걸요. 대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이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죠.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